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12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소속된 정당은 국가혁명당인데 아마 금년에는 금년이 아니고 내년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국가혁명당에서는 아마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명예 총재님께서 또 출마를 안 하시고 또 출마를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이 2024년 4월 10일 총선 그죠,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다음 달 1월 10일 2024년 1월 10일에는 공직자들은 이제 그 사퇴를 해야 되는가 봐요. 사퇴 마감일인가 보더라고. 3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4월 10일에서 3개월 전 같으면은 1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는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총선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직에서 이제 사표를 써야 되는 날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하기 전에 한마디가 빠졌는데 멘트가 빠졌는데 지금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흐름이단 말이에요. 거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결론이에요. 선천 종교의 결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가르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후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더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후천이 시작된 그 날짜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크게 보면은 뭐 강정산을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어떤 단체에서는 아마 1871년에 강정산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후천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주장할 수가 있고, 또 허경영 신인님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음력으로 1949년 11월 11일 11월 13일 죄송합니다. 1949년 11월 13일 허경영 신인님의 탄광 날짜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후천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1949년 11월 13일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1950년 1월 1일이 흑 1년이니까 아마 그때부터 정력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이전까지는 선천이고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 이후로는 후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천에 있었던 종교의 총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즉 요한계시록에 밝혔듯이 새 하늘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아 문제도 없고 전쟁도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인류가 살게 된다 이 말이야. 천년 왕국이 이제 천년 지상 낙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천 종교의 총결론입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면은 이제 그것이
미륵불의 세상이 이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예수의 결론, 예수교의 결론, 또 불교의 또 결론, 또 나아가서는 강정산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볼 때라도 강정산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강정산 성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어떤 종교의 어떤 판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어떤 기독교 판 또는 불교의 판, 강정산의 판, 뭐 기타 뭐 어떤 종교 단체의 판을 읽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이분은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판밖에 남 모르는 법으로. 그래서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참 메시아다라고도 볼 수 있고, 선천을 마감짓고 후천을 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분이 틀림이 없으니까.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확신이 되느냐면은, 일반인들은 이제 종교를 이렇게 목숨 걸고 연구하신 분이나 또는 목숨 걸고 신앙을 하신 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거 참 진짜 불교를 공부하면서 내 목숨까지 바쳐놓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 생사를 걸고 말이지. 진표 스님이라고 부사의 방에서 그냥 막 한 소식 듣기 위해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한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막 찌리 그 부사의 방 거기서 뛰 내려버렸거든. 그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미쳤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한 사람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은 그런 사람이 일반인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인들로 하여금 야,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정말 참 메시아다, 참 신인이시다, 참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셨구나라고 확신을 들게 해주는 것이 불로유라고요. 그거는 또나게나 아무나 일반 우유를 사가지고 그 허경영 이름을 적어 놓고 보면은 썩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내 지인한테 아주 내 잘 아는 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돈을 그때 내가 돈을 한 3만 원인가 보냈어. 송금을 했다고 해가지고 2만 원은 내가 쓰고 만원 중에서 3,500원짜리 그 우유를 2병 사가지고 실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워낙 그 주위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그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뜯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다 버렸더라고. 참 아쉬운데, 너무 내가 괘씸해가지고 그 뒤에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도 뭐 마시고 이래 있잖아. 그런데 하여튼 일반적인 사람은 불로이를 통해서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의 이름을 적으면은 불로유가 돼가지고 일반 우유가 썩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얼마 전에 불로유 마시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가짜 보도죠. 그런 걸 해도 현혹되지가 않는다고.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당시 MBS, SBS, KBS에서 이렇게 그 한방 두드려 버리면 그런갑다 싶어서 국민들이 다 딸려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KBS 보는 사람이 KBS, MBC도 보기가 보지만은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에 잘 휩달려 가지 않는다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분이 틀림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분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되셔야만이 대권을 잡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기타 뭐 모든 장관을 임명할 수가 있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잡아야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우주연합군이 와 있다 그래요. 와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우주연합군이 저기 어디 보죠. 바이든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와가지고 거기 성남 비행기장인가 거기 보면 아마 우주연합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주연합군이 있는 거는 확실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국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으로 지금 모든 국내외 정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중요한 뉴스 하나 메모를 해놓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장제원이라고 있어요. 장제원 그 사상구 그 출신 국회의원인데 자기 아버지는 장성만 씨라고 전두환 대통령 때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22대 내년 4월 10일 그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이거 큰 뉴스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스 뭐 한 100대를 동원해 가지고 말이지 뭐 한 5,000명 정도 자기 지지 세력을 이렇게 과시를 해 가지고 인요한이가 말이지 야 그 출마 포기 선언을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또는 나올 것 같으면은 험지 수도권 지금 서울에 아마 국회의원 숫자가 49명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측으로 해보면은 43사람이 당선되고 한 6사람 정도가 43사람이 민주당이 당선되고 6사람 정도가 국민의힘이 이제 당선되리라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예측이 그리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되기가 힘들다고 서울에서는. 그런데 그 되기 힘든 지역에 출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그런데 험지에 나가서 내가 쉽게 말해서 그 떨어지겠느냐 안 듣는다 나는 사상에서 출마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하고 나니까 이제 주호영이도 대들었다고. 주호영이 원내대표도까지 한 사람 대구에서 나는 대구에서 출마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불출마 선언을 하느냐. 내가 왜 험지 그 수도권에 나가가지고 죽겠느냐. 그러니까 김기현이도 지금 대표잖아. 김기현이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이 인요한이 혁신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다 나가리가 없는 걸로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인요한이 그 혁신위원회가 그것도 구성도 이제 다 해체가 되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나는 장제원이가 출마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것을 두고 지금 현재 그 윤창중 씨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가지고 출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변희재님은 그렇지 않고 조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언론의 파워. 그 기득권의 대명사라 할 수 있어요. 조중동에서 지금 현재 조지고 있다 이 말이죠. 조중동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두고 지금 현재 계속 때리고 있어요. 계속 때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한남동 사저에서 나와가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에 세운 아파트가 아그로비스타 아파트인데 원래 이제 거기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 지금 관저에 와 있는데 걸로 가라. 거기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얼굴을 보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고 그 조중동에서 지금 그것은 그런 기사를 내보내요. 그리고
나경원이도 이제 조금 이렇게 아직 나경원이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반발적인 좀 하는 것을 아직 내가 보진 않았는데 했다는 말이 있어. 좀 수준을 좀 낮춰서 했는가 봐. 그리고 또 뭐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데 조중동에서 지금 버린 사람이 김기현이도 버렸고, 김기현이는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각 현재 불출마 선언을 안 한 것 같은데, 김기현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버렸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준석이를 키워가지고 조중동에서는 키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기현이 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제원 뭐 이런 사람을 쳐내버리고 이준석이를 이렇게 이제 좀 국민의힘당에 좀 넣어가지고 이준석이가 원래 윤핵관을 싫어하거든. 윤핵관이란 말 자체도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그러니까 윤핵관의 핵심이 그 장제원하고 장제원이 또 권성동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버리고 지금 이제 물갈이를 하려고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에 여기 이제 검찰 출신들을 이렇게 내리꽂으려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12월 28일 날 28일에 이제 그 상특검이 이제 들어가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수가 많으니까 충분히 가결은 되죠. 가결은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거부권을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 1월 13일까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그때는 무기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국민의힘당에서도 한 30명 정도 동조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자업자득이에요. 그거는 철칙이니까 벗어나갈 수가 없다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과연 정말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렇게 괴롭히고 남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뭐 이득을 취했다, 재산의 이득을 취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가서는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의를 마치실 때는 적선지가는 필류 여경이고 적선지가 또는 적덕지가 같은 말이죠. 선을 행하는 집, 또 덕을 쌓는 그 집에는 필류 여경, 좋은 일이 있고, 적악지가, 악을 이렇게 쌓은 놈들은 필류 재앙이단 말이야. 재앙이 있단 말이야. 그쪽으로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팔다리는 다 잘리는 것 같습니다. 뭐 장제원이가 잘렸고, 아마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제 조중동에서 잘라내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막지를 못하는가 봐요. 아마 특검에 들어가거나 아마 구속수감 될 뭐 다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구속수감 이제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괜찮을까?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2024년에 이제 그와 같은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고 오늘 그
내가 방금 봤는데 그 일본의 그 주간지 이름을 알아놓고도 또 잊어버렸어요. 내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주간지에 크게 실렸어요. 윤석열 그 주간지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 전에는 쌍깨 신문에서 했고 오늘 그 주간지는 내가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은 대체로 보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 대체로 보면은 6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보수 진보축 이런 유튜브는 거의 올리지 않아요. 그 올리면은 그 삭제가 되거나 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금 지우처가 있거든. 그러나 따나 내가 이제 이거는 경남 내가 도당방에 난 올려놨다고. 오늘 일본의 주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변희재님께서 미디어워치 대표님께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단 말이야. 태블릿에 대한 것은 태블릿에 대한 그 조작 날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무 죄가 없는데 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데 대해서 민사적으로 나한테 보상을 해라. 이제 이것이 지금 소송 중이에요. 아마 1월 달에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본 그 주간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어느 정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알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80% 90%로 물갈이를 하려고 하니까 검사들 그 용산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내리 꽂으려고 하니까 아마 절반 이상은 공천을 받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딴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이 불쌍한 대통령이 나오고 지창용 풍사학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창용이지. 그분이 그랬어요. 불쌍한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대통령이 쫓겨나간다고. 국민들로부터 쫓김을 당한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쫓아내버린다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성군이 나온다 그랬거든. 성군이 허경영 총재님이죠. 허경영 총재님을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목숨 걸고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로유를 마셨다거나 불로유를 만들어 가지고 마시고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과거 전생에 또 그 전생에 다 도인들이라 1만 2천 도통꾼자들이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면은 흑살이 축제처럼 다 보이잖아.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관광버스 타고 저기 하늘궁 가는 사람들 한번 보라고. 보면은 뭐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재벌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니고 큰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뭔가 좋다 이게야.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나는 마음에 들고 그래서 어떤지 하나님 하늘궁 건립하는데 내가 백궁 명패도 하고 축복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전생에 많은 도를 닦으신 분들이라고. 전생에 많은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잘 몰라요.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은 전 국민들이 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알아보는 것은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이제 그래서 그 엄청 감격스러운 일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고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이가 불출마 선언했다. 오늘 김기현이가 아마 불출마 선언할 예정일 것 같아. 그래 되면은 이게 뒤죽박죽이 되잖아. 그러면서 김건희가 구속이 되라고 구속시키려고 지금 하잖아. 조중동에서 지금 현재 그렇고 막
바람을 넣고 있거든. 그러면 못 벗어나는 거야. 대통령 권력은 5년짜리 유한하고 60개월이지만은 조중동의 권력은 무한하다고. 그런데 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언론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싸그리 바뀌게 된다고. 천지개벽 수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래 된다고.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된다. 그럼 계엄령을 선포해버려. 해가지고 3,000명, 1차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 때 잡아넣어버린다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줘버리고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헌법을 새로 제정한다고. 대한민국 한 달이면 싹 다 바뀌어버린다고. 시간이 없어 더 못하겠네. 허경영.